안녕하세요. 네버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한편으로 끝내는 7급 공무원 시험. 네, 바로 이 주제부터 시작합니다. 9급 공무원 시험 아니 기왕이면 7급으로 갈까? 자, 많은 분들이 9급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기왕이면 7급 돼서 좀 높은 급에서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7급을 생각만 해요. 실천은 못하죠. 왜? 무서우니까.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조금 다른 것인지 먼저 좀 정리하고 7급 올해 경쟁률 합격선 좀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바뀔 것들을 쭉 좀 한번 길게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빠져나가시는 분들 아시죠? 본인 손해예요. 자, 일단 9급과 7급. 자, 공무원 시험은 9급, 7급, 5급 이런 식으로 선발하거든요. 8급 간호직을 빼고는 9급, 7급, 5급이에요. 뭐 5급은 우리가 뭐 여기서 다룰 건 아니고 7급도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이 있는데 지방직 7급은 거의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행정만 거의 선발합니다. 나머지는 거의 선발하지 않아요. 서울은 좀 다양하게 선발하는데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다. 몇 명 수준이에요, 몇 명. 이따 뒤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7급을 일단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건 생각해 봐야 돼요. 9급이 7급에 비해서는 쉬운 건 확실합니다. 예, 그만큼 시험 범위도 적고 과목도 줄고 그렇죠. 대신에 9급은 많은 분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더 치열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예,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고 이런 거는 9급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7급은 사실 실력차가 확 나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를 수는 있는 거고요. 9급으로 입직하면 7급이 몇 년 만에 되느냐? 보통 5에서 7년인데 그냥 7년 잡습니다. 5에서 7년. 그러니까 5에서 7년을 건너뛰는 시험인 만큼 그만큼 어렵다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쉬우면 다 7급 보지 뭐하러 9급을 보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접근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공부에 정말 흥미가 있다. 뭔가 좀 깊게 파는 걸 더 좋아한다. 9급은 너무 지저분해서 못 보겠다 하시는 분은 7급으로 와도 됩니다. 그게 뭐 학력이 뭐든 간에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자, 거기서 가장 큰 걸림돌 하나가 토익 700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토익 700이 생각보다는 어렵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건 공부 잘하는 분들의 또 얘기고, 영어 공부를 거의 손을 놨다 하는 분들한테 7급은 정말 꿈의 점수일 수도 있어요. 보통 대학생 평균 600점 정도 되거든요. 600점 정도가 대학생들의 평균이니까 잘 보는 사람 만점도 받고 그러죠. 요즘 만점자도 많이 나와요. 그만큼 토익이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20-30년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이제 교재도 많고 쪽집게도 있고 뭐 어떤 어학원은 그 토익 때문에 지금 대기업이 됐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노하우들이 축적된 시험이다. 시험이다. 시험의 기술만 있으면 합격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토익 700이 넘는다 그러면 일단 도전 가능하다. 자, 여기서 토익 700이 갑자기 왜 나오냐? 국가직은 애초부터 토익 700이 있었습니다. 네, 이 기본이에요. 다른 것도 있어요. 지텔프도 있고 뭐 플렉스라는 것도 있고 있는데 그 기준은 이제 시험 공고를 보시면 나오고요. 어쨌든 뭐 기준이 보통 토익을 기준으로 잡으니까 그만큼 쉽지는 않다. 경찰이 2022년부터 550점이에요. 군무원 9급이 470점. 요 정도 수준인데 7급은 700점. 그 다음에 5급도 700점이에요. 5급도. 네, 5급도 700점이기 때문에 700이라는 거가 어떤 경계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확 오는 게 있죠. 그 대신 토익에는 듣기 평가가 있다. 어쨌든 요 정도로 하고요. 자,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2021년도부터 변경이 됩니다. 변경. 그래서 변경 먼저 볼게요. 자, 변경 먼저 보면 기본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자, 이겁니다. 국어가 피셋으로 변경이 돼요. 국어 과목이 빠져버려요. 국가직에서. 근데 이게 지금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기존의 시험 공고를 한번 보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피셋은 빠진다. 그 다음 영어는 원래 국가직은 토익 700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가고 한국사가 한능검 2급으로 변경됩니다. 한능검 2급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영어 한국사 없으면 그냥 시험 보면 안 되나요? 영어 한국사를? 못 보는 거예요. 없어요. 시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실은 무조건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자격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 한국사 국가직 지방직 똑같습니다. 똑같이 기준은 똑같아요. 700 이상 한능검 2급 이상.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5년. 원래 3년 4년 뭐 이랬는데 그거를 다 바꿔서 그냥 5년 2021년 시행부터는 5년으로 바꿨습니다. 5년. 네, 그러니까 5년 전에 딴 것도 가능하다. 근데 영어는 5년 전에 딴 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2년 현재 그러니까 21년 기준 2년 전 거부터는 가능하다. 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막 만기가 되는 분도 있으면 사전 등록을 반드시 해놔야 됩니다. 사전 등록 안 해놓으면 5년까지 연기가 안 돼요. 사전 등록만 해놓으면 5년까지 연장이 돼요. 네, 모르겠으면 사전 등록을 다시 한번 또 찾아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올해까지 제가 아까 시험 공부 보라 그랬는데 이런 거예요. 올해 시험 범위예요. 이게 시험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내년부터 어떻게 되냐? 국어는 피셋으로 변경됐죠. 피셋 1차는 피셋 2차는 네, 영어, 한국사를 제외하고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4개만 시험을 봅니다. 4개만. 그러면 총 시험 보는 과목은 5과목이 되는 거죠. 피셋까지 해서 피셋,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이 되는 거예요. 자, 4과목만 시험 보는 거예요. 필기 시험은. 피셋 보니까 5과목. 자, 피셋을 먼저 보고요. 피셋에서 10배수만 선발합니다. 10배수. 네. 그러니까 10명 뽑으면 100명까지 딱 무조건 잘라요, 점수를. 그 다음에 2차 시험 봐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셋 점수는 버려요. 예, 버립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는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행정직에 한해서 그래요. 그래서 요 4개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합격자가 나온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20문항씩이었는데 25문항으로 바꿉니다. 4과목만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국가직 얘기입니다. 지방직은 문항이 어떻게 되는지 없어요. 문항이 어떻게 되는지는 없는데 여기는 이제 영어, 한국사만 빠집니다. 영어, 한국사. 그러면 5과목을 시험 보게 되죠. 20분씩 5과목 100분. 예, 20문항일 가능성이 많아요. 지방직은 아직까지 변경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25문항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5과목인데 20문항씩. 요거 25문항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온 걸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늘어나면 그만큼 더 치열해지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대로 선택 과목 같은 건 그대로 있다고 해요. 영어, 한국사만 대체되는 걸로 발표돼 있어요. 영어, 한국사만. 자, 요게 이제 21년도의 7급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피셋이 뭐냐, 피셋이 뭐냐 하는 분 있잖아요. 그 피셋에 관련된 거는 지금 모의고사도 나왔어요. 모의고사 나오고, 기존에 5급이나 7급 민경채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나오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생뚱맞게 나온 건 아니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 페이지에. 국가직 7급 모의 피셋은, 사이버 국가고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시험 문제 정답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거 보셔도 되고 거기 해설 방송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세요. 자, 기존의 국어랑 뭐가 달라졌냐면 국어는 그냥 단순하게 국어적인 지식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요 피셋은 세 가지 영역으로 돼 있고요. 약간 수능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죠, 사실은 따져보면. 그래서 이런 언어 논리 영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료 해석. 자료 해석이 뭐예요? 자료를 쭉 보고 여기에서 어떤 수치를 꺼낸다거나 실제 실무에서 나오는 것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상황 판단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 문제는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공부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설명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자, 그래서 올해 이제 이렇게 변경되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시험은 언제 본다는 건 나왔습니다. 지방직은 10월, 국가직은 7월 달에 피셋이 먼저 시행이 된다. 7월 달에. 다시 한번 보고 갈까요? 날짜까지. 자, 날짜까지 있다. 자, 2021년도 국가직이, 네, 이게 발표가 됐어요, 이미. 국가직 시험이 언제 한다는 게. 자, 여기 있네요. 1차 피셋이 7월 10일 날 해서 10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9월 11일 날 다시 시험을 본다. 예, 그러니까 9월 달이 4과목 보는 시험이 되는 거죠. 지방직은 그냥 10월 16일 날 보는 걸로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7급이 발표가 8월 달에 나요. 7월 달에 시험 보고, 8월 18일 날 발표 나고 9월 11일 날 시험 봐요. 8월 18일 날 10배수가 안 돼서 떨어지면 이제 시험 공부 안 해도 돼요. 무슨 공부 해야 되겠어요? 지방직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지방직에 국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국가직, 지방직을 동시에 준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요거는 기억하시고요. 자, 날짜 알려드렸고 이제 올해 진행됐던 국가직, 지방직 7급입니다. 7급인데 경쟁 응시율부터 볼게요. 그냥 응시율로 바로 볼게요. 국가직 응시율. 국가직 응시율 하면 얼마 정도가 지원했고 얼마가 왔는지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이제. 제가 경쟁률을 보지 않는 이유는 경쟁률 원서 접수만 해놓은 분들이라 여기 근데 나오긴 나와요. 여기 이게 원서 접수한 경쟁률이에요. 응시율이란 건 응시 인원, 실제 응시를 몇 명이 하는지에 대한 겁니다. 자, 행정 185명 선발하는데 접수를 13,000명이 했어요. 별다른 제약이 없기 때문에 막 합니다. 영어 점수 없어도 응시는 가능해요. 네, 가능했어요. 그래서 막 지원했는데 결국은 4,000명, 5,000명,
네, 5,000명 정도, 5,000명은 안 되겠네요. 900이니까. 한 4,000 몇백 명 정도가 안 왔어요. 그래서 8,000명이다. 그럼 8대 185니까, 네, 요 정도밖에 안 된다. 아, 갑자기 계산 안 돼요. 네, 10배면 1,000명, 10배면 1,000명, 네, 80배, 80대 1이네, 80대 1. 네, 쉽지 않죠? 네, 네, 쉽지 않아요. 80대 1. 네, 80대 1. 왜냐하면 요 모수가 작아요. 185명밖에 안 뽑잖아요. 다른 직렬들은 더 작습니다. 3명, 3명, 9명, 1명, 6명, 뭐 65명, 고용노동은 좀 많이 뽑고, 5, 4, 3, 9, 교육행정은 4명밖에 안 뽑죠. 검찰, 여러분도 많이 검찰직 뭐 맨날 하고 싶어 한다 그러는데, 검찰직 몇 명 뽑나 볼까요? 10명. 보호직 5명. 교정 그나마 좀 많이 뽑아서 30명. 요 정도 수준이에요. 25명 출입국 관리. 9급이 뭐 100단위, 200단위로 뽑는 거랑은 완전 다르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7급이. 그리고 경쟁자가 없냐? 있단 말이죠. 경쟁자가 있단 말이죠. 시험 보러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 기본 10대 1은 다 넘죠. 7급은 경쟁률이 높다. 자, 이거는 이제 국가직이었고, 서울특별시 한번 볼까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가 가장 많은 직렬을 뽑는다고 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이, 네, 142명. 많이 뽑는 거예요. 네, 다른 지역 보면 이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행정이 142명인데 접수해서 86.2대 1이었어요. 근데 응시는, 네, 54%만 응시했다. 54%만. 네, 54%면 여기서 86이 아니라 40 몇이 되겠죠? 네, 40대 1도 높은 거죠. 그나마 서울은 많이 뽑아서 그래요. 거의 국가직만큼 많이 뽑죠. 나머지 하나, 5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셋, 넷, 기계, 기술직렬. 그러니까 행정직렬은 요거 일반 행정이에요. 사회복지 7급 없냐 물어보시는 분 있는데 없습니다. 안 뽑아요. 예, 이미 인원이 너무 많이 꽉 차 있어서 안 뽑아요. 자, 7급을 왜 인원을 적게 뽑냐 하시는 분도 있죠. 네, 9급에서 진급하면 7급 된다 그랬잖아요. 9급을 너무 많이 뽑았기 때문에 7급에서 티오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7급으로 들어와서 막 그만두시는 분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9급이 9급을 많이 뽑고 7급을 적게 뽑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천광역시 한번 볼까요? 얼마나 되나? 네, 고장났어요. 이럴 때는 다시 리로드. 자,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더 작습니다. 이게 지역으로 갈수록 이제 서울시가 그나마 정말 많이 뽑는 거예요. 근데 9급도 많이 뽑고 7급도 많이 뽑죠. 네, 잠깐 고장났어요. 지금 왜 고장나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같이 넣어놓고서는 이거를. 자, 여기 응시율 나오죠, 이제. 자, 인천광역시 응시율 나오는데, 행정 보세요. 12명. 12명. 확 줄죠. 자,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한번 볼까요? 대구광역시. 몇 명? 12명. 네, 보이시죠? 눈 아프시죠? 눈 아파도. 자, 12명. 이 정도밖에 안 뽑는단 말이에요. 부산광역시. 몇 명이죠? 짜잔 하면 15명. 한 자릿수예요, 거의. 자, 큰 지역 가볼까요? 경상남도 한번 볼까요? 경상남도는 어느 정도 되나? 자, 경상남도는 쪼개서 뽑아요. 쪼개서. 그런데, 예, 경상남도 도로 뽑는 게 10명. 나머지 둘 해서, 그래도 꽤 뽑네요, 보니까. 여기 하면 하나, 둘, 넷, 14명. 경상남도 큰 돈대도 그래요. 사실 인구수에 비례하는 거라, 이게 뭐 큰 면적이 넓다고 해서 많이 뽑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선발하지 않는다, 지방직은. 국가직은 모여있기 때문에 더 경쟁률이 높다 하는 거고요. 경쟁률을 안 보고 왔네요. 자, 경쟁률이 얼마냐? 경쟁률이, 자, 10명 뽑는데 496명이네, 응시가. 그럼 49대 1이 되겠네, 49대 1. 그러니까 기본 3, 40대 1은 다 7급 얘기예요. 7급. 이제 9급은 10대 1 정도밖에 안 되죠. 네. 그러니까 15명 하는데, 네, 요 정도 같다. 3,500명이, 이거 2,100.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다, 경쟁률은. 일단 경쟁률 가장 높다는 거, 요 표를, 요거는 제가 여기다 링크 해놨으니까 직접 보시라고 제가 지금 대충 하는 거예요. 여기 있죠. 네. 제 블로그 맨 요쪽에 보시면 공지라고 해서 있어요. 요거 그냥 보시라는 거고, 그 다음 이제 합격선 볼까요? 국가직 합격선. 자,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지, 이거 몇 대 몇인지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지금.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년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능검도 들어오고 하니까, 오히려 진입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 뭐, 조금 더 높은 점수 받으신 분도 있거든요. 군무원 같은 거 하시려고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나 점수 되네? 그냥 볼까?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다. 자, 행정이 88. 네, 88 합격선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82, 95. 네, 요런 게 좀 어려운 과목이 있었나 봐요. 75, 뭐 81, 89, 82, 90, 87 놀랍죠? 네, 공무원 시험에서 89, 막 90 나오는 거는 정말 놀라운 점수에 사실 따져보면 네, 놀라운 점수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80은 넘었다 하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특별시 보면 서울특별시부터 경기도 뭐 인천광역시 이쪽은 전부 다 시험 문제가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는 돼요. 대신에 배수를 몇 배 뽑느냐에 중요한 거예요. 배수 88.57. 근데 워낙 뭐 적은 인원을 뽑기 때문에 배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뭐 비슷하다 보면 돼요. 88점 정도가 서울시 행정.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행정 한번 볼까요? 인천광역시 적게 뽑기 때문에 편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보통은. 자, 합격선이 네, 총점으로 나오네요. 놀랍습니다. 네, 7로 나눠야죠. 7 맞죠? 7, 9, 63, 75. 75, 35. 아니. 7, 8에 56. 7, 8에 56. 56, 4. 7, 7에 4. 거의 7, 8. 87이나 86. 이 정도. 계산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높아요. 이거 쓸데없이 또 인천광역시가 또 이거 총점으로 해나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분들 정말. 네, 답답해요. 7급을 왜 이 총점으로 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패스. 자,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한번 볼까요? 부산광역시. 네, 답답하죠. 네. 공무원들 욕을 하면 안 되는데 답답한 게 저런 거예요. 왜 뜬금없이 총점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네, 다 평균 내는데. 88점. 자, 요 정도예요. 수준들이. 요게는 조금 다른, 뭔가가 있긴 있죠. 왜 이렇게 높아요? 조금 쉬웠어요. 7급이. 올해 전반적으로 공무원 시험이 약간 쉬웠습니다. 전체. 9급도 그렇고 7급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상승은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88점을 맞으려고 하면 몇 개 틀려야 돼요. 하나에 5점씩이니까. 정말 몇 개 안 틀린 거잖아요. 과목당 한 2개? 요 정도잖아요. 뭐 3개 틀린 데가 있을 거죠. 그러니까 88점이 됐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 7급 시험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적은 인원을 뽑는데 15명 뽑는데 응시가 1000명 10대 1. 이건 좀 낮네요. 10대 1도 안 되네. 이렇게 되니까 나름 공부하신 분들이 15명, 18명 뽑았죠. 필기 함께 18명 중에는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왔다. 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치열해진다. 자, 이것만 딱 보더라도 9급을 선택할지 7급을 선택할지는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여태까지 공부도 안 했고 공부에 흥미도 없고 이런 분들이 갑자기 난 7급을 볼 거야. 마음은 좋은데 이런 상황적인 데이터를 볼 때는 가능할까요? 9급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먼저 9급을 합격하고 나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 공무원 합격하면요. 9급 합격하면 뭐 시험을 못 보냐? 볼 수 있습니다. 7급도 볼 수 있고 5급도 볼 수 있어요. 다만 시험 공부할 기간이 없죠. 어떤 분들은 7급 볼 건데 시간을 주면 안 되냐? 무슨 시간을 줘요? 시간 줄 게 없어요. 네, 시간 줄 게 없어요. 공무원 되면 6시 퇴근한다고 해도 7시, 8시, 9시, 6시 퇴근해도 집에 와야 되잖아요. 그럼 7시라고 치고 밥 먹어야죠. 8시부터 공부한다고 치자고요. 8시, 9시, 10시, 11시, 12시. 하루 4시간. 하루 4시간씩 해서 과연 7급을 합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빠지는 거죠. 왜? 다른 7급 도전하는 분들은 하루에 10시간, 11시간씩 공부할 텐데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편해진 거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뭐 국가직은 내가 뭐 피셋은 사실은 뭐 공부를 그렇게 막 많이 해서 확 향상되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왜냐하면 5급 할 때 그 얘기 나오거든요. 몇 점 이상 안 나오면 포기하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피셋은. 왜?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공무원 공부는 노력에 의해서 된다 그랬는데 국가직 피셋이 들어오면서 이 노력이 좀 변경됐어요. 그전에는 암기예요. 암기를 잘하면 됐는데 이 피셋은 암기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시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책도 많이 읽어봐야 되고 다양한 수리적 능력도 있어야 돼요. 대신에 이제 한 가지 안심이 되는 건 10배수죠. 10배수. 10배수니까 아까 국가직 다시 볼까요? 자, 국가직에서 내가 행정을 만약 시험 본다 그러면 지금 185명이잖아요. 그러면 10배수 뽑은 거 몇 명이에요? 1850명을 뽑겠다는 거잖아요. 1850명. 그죠? 1850명 맞죠? 자, 1850명인데 네, 1850인데
23,000명이니까 1850등에 들려면 그래도 조금은 8,000명이니까 8,000명 1850등 안에 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다. 예. 8,000명밖에 지원 안 했어. 9,000명 지원했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게 8대 1이 아니죠. 지금 이렇게 되면 8대 1이 아니라 80대 1이 아니라 네, 1850명만 뽑혀야 되니까 1850명만 뽑혀야 되니까 조금 더 줄어든다. 어쨌든 네, 경쟁률은 뒤쪽에 계신 분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근데 이 피셋이 제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렵긴 어려워요. 대신에 시간하고 이런 거는 좀 다르니까. 그래서 요것도 이제 다양한 문제를 풀다 보면 수능처럼, 수능 국어를 다 못 보진 않잖아요. 수능 국어처럼 적응은 될 수 있으나 그런 능력들이 조금 부족하다. 나는 산수를 너무 싫어해. 나는 글 읽는 거 너무 싫어해. 도저히 모르겠어. 하시는 분은 9급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9급은 아직 피셋을 적용한다는 소리는 없어요. 근데 너무나 공무원 시험이 암기 위주로 가다 보니까 막상 이제 일하러 들어오면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뭐 공문도 잘 안 읽어보잖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가장 큰 나쁜 점은 뭐예요? 글을 쓰면요, 글을 다 읽지 않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글 쓰고 글 다 안 읽어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인터넷에 나오는 글들 핵심만 보잖아요. 핵심만. 네, 그게 빨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공문 같은 형식은 그거를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걸 전파를 또 해야 되죠.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피셋이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기획서 쓰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민간 기업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기획서 쓸 때 수치 같은 거 엄청나게 정리합니다. 정리해서 뭐 도표도 만들고 그게 의미하는 것들을 도출해내고 하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따져보면 이제 7급 시험은 네, 이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라고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론은 또 4과목 가지고 9까지 4과목 가지고 승부를 보기 때문에 4과목을 또 얼마나 치열하게 하느냐, 공부를.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래요. 4과목이면 이제 여유 있게 공부할 수 있겠네. 여유가 없죠. 왜? 4과목만으로 합격자가 결정되니까. 한 문제 틀리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는. 지금도 그런데, 심지어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는 더 힘들어진다. 이게 원래 일반적인 분석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누구나 다 야 이제 4과목 뭐 여유 있게 공부해도 충분해. 네, 꿈 같은 얘기죠. 꿈 같은 얘기. 운전직이라든지 시설관리직, 방호직 하시는 분들 3과목 본다고 야호 하는데 야호가 아니에요. 똑같은 3과목을 하루에 12시간씩 돌려봐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이겨요? 그 사람을 어떻게 이기냐고. 그러니까 합격 점수가 높습니다. 운전직 같은 경우 낮지 않아요. 예,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안 똑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더 많이 하는 사람들. 결국 또 7급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블로그 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표들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급을 저는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보지는 않았어요. 안 했기 때문에. 왜? 너무 어려울 게 뻔할 뻔짜라. 토익 700? 사실 저도 어려워요. 네. 영어를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네, 예전에 대학교 때 시험 봤을 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가서 620인가 630 받고 그 다음부터 시험 안 봤습니다. 토익 시험을. 왜? 실용적인 시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봤어요. 저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어학연수 갔다 와서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냥 공부를 안 하고 갔더니 듣기 쪽은 굉장히 잘 맞았어요. 그런데 뒤쪽 파트는 뭐 모르겠더라고요. 문법 나오고 이러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랑은 필요 없는 시험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봤는데 공부도 안 했죠, 당연히. 근데 이래저래 저도 뭐 영어 쪽에 오랜 시간 발을 담그고 있는데 불구하고 시험은 시험이다. 토익 시험은 시험이다. 그래서 7급을 만약에 결심하겠다 하시면 무조건 토익 먼저 해보세요. 토익 700이 넘으면 그때 갈림길이 나오는 거예요. 9급으로 갈지 7급으로 갈지. 자, 9급 할 거냐 7급 할 거냐, 2개 다 할 거냐. 2개 다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2개 다 하다가 하나도 결국은 안 돼요. 더더군다나 내년부터는 더 힘듭니다. 2022년은 완전 힘들어져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결정하면 그 길로 가서 꼭 합격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보였던 화면은 제가 링크를 다 걸어 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 제 블로그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블로그에 있는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